MBN 종합뉴스 오늘 주요 뉴스입니다. 4.7 재보선 사전투표율이 20.54%로 지방선거 사상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가운데 박영선 민주당 후보는 2030 표심 잡기에 나섰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텃밭 강남을 찾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한미일 안보실장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모여 북 비핵화를 위한 공동협력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제재 이행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서훈 안보실장은 한국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북미 협상을 조기에 재개하는 데 공감했지만 추가 접촉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어선이 꽃게철을 맞아 최근 하루 평균 100척 넘게 우리 황금 어장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내쫓는 방식의 비대면 단속을 해왔던 해경은 중국 어선을 붙잡아 압류하고 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오늘 새벽 광주의 한 LPG 충전소에서 큰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충북 괴산의 한 주택과 울산의 한 야산에서도 불이 나는 등 전국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부산에서 유흥업소발 감염자가 하루 40명가량 나오는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나흘째 5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차 대유행을 우려한 방역당국은 지자체와 경찰청에 유흥시설 일제 점검을 요청했습니다. MBN과 도시정책학회가 검증한 결과 박영선 민주당 후보의 21분 도시 공약은 새로운 도시 모델을 제시했지만 실현 가능성이 작았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3대 경제축 재편 공약은 구체적이지만 미래 지향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종합뉴스입니다.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20.54%로 지방선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와 쏟아지는 빗줄기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투표 행렬은 이어졌습니다. 먼저 신재우 기자입니다. 투표소에 하나둘씩 모여든 시민들이 일회용 비닐장갑을 끼고 투표용지가 든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넣습니다. 코로나19 우려와 쏟아지는 봄비에도 불구하고 4.7 재보궐 사전투표가 오후 6시 무사히 마무리됐습니다. 제 뒤로는 줄이 많아서 좀 일찍 오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국민이기도 하고 또 나라의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작지만 큰 일이니까. 한 사람을 선택하려면 최악이 아닌 최선을 선택하기 위해서 무작정 투표장으로 나왔습니다. 선관위 집계 결과 전체 유권자 1,200만여 명 중 250만 명 가까이 투표에 참여해 최종 사전 투표율은 서울 21.95%, 부산 18.65%로 전체 20.54%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사전 투표율 20.14%보단 높았지만 지난해 총선 사전 투표율 26.69%보단 저조한 수치입니다. 4월 7일 본투표를 앞두고 남은 시간은 단 나흘. 후보들의 막판 유세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둔 마지막 주말 여야는 총력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청년과 여성 민심 잡기에 주력했고요. 민주당 지도부는 부산으로 총출동해서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 지원했습니다. 김은미 기자입니다.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도 거리 유세 총력전에 나선 박영선 민주당 후보. 성북구와 강동구, 강남구에 이어 서대문구까지 훑으며 그야말로 강행군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공공청년주택을 방문하고 젊은 층이 몰리는 지역을 돌며 청년 표심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또 시장이 되면 여성 부시장과 디지털 부시장제를 도입하겠다며 여성 표심에도 호소했습니다. 여성 부시장, 디지털 부시장제 도입을 통해서 성평등한 서울, 디지털 혁신 서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부산으로 총출동했습니다. 이낙연 상임 선대위원장과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기장시장과 부산대학교 등 부산 곳곳을 훑으며 김영춘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여러분이 김영춘에게 부산시의 책임을 맡긴다면 대한민국 17개 광역시도에서 부산이 우수 지자체가 될 것이고. 김영춘 후보 선거대책위는 박형준 후보가 국회 사무총장 시절 조형물 납품 등 각종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은미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텃밭인 강남과 취약지 서남권에서 집중 유세를 펼쳤습니다.
특히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집중 비판하면서 강남에 집 한 채 있는 게 죄인인가 이러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심가연 기자입니다. 부인과 함께 사전투표를 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야당 텃밭인 강남으로 달려갔습니다. 오 후보는 집값 상승에 대해 정부가 반성한 게 있느냐며 강남집 한 채 있는 사람이 죄인인가라며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이어 오 후보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용산에서 만나 합동 요새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저와 안철수 후보는 새 정치를 약속했습니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서울시 함께 힘합쳐서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또 취약 지역인 구로구 등 서남권을 찾아 자신의 시장 시절 성과로 꼽는 고척 스카이돔을 찾아 프로야구 개막전에서 시민들과 만났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 후보의 총선 지역구였던 광진구에서 힘을 보탰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성폭력 사태로 인해서 실시되는 선거입니다. 선거에서 성폭력의 후계자를 뽑아서는 안 되겠죠.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자신의 LCT 특혜 의혹이 불거졌던 해운대구와 북구 등을 순회하며 막판 표심을 얻는 데 주력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재보궐선거 서울 부산시장 후보들이 사전투표를 모두 마무리했는데요. 동행한 사람들은 제각각이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논란에도 부인과 함께 투표하며 정면 돌파하려는 후보도 있고요. 아예 혼자 하면서 논란을 안 일으키려 한 후보도 있었습니다. 황지영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고요. 지방선거 사상 최고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4.7 보궐선거 상황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후보 중 가장 늦게 투표장을 찾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부인과 함께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오 후보는 선거 기간 내내 처가와 관련된 내곡동 셀프 보상 의혹에 시달리고 있는데 부인과 함께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부인과 함께 오신 게 어떻게 보면은 뭐 정면 돌파로 봐도 될지 민주당의 그런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당초 남편과 함께 투표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혼자 투표소에 나타났습니다. 처음에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그 남편이 오늘 유세가 동쪽에 잡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장 후보 간에도 사전투표 모습은 엇갈렸습니다. 부인이 구매한 LCT 아파트 때문에 홍역을 치른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혼자 투표했고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는 배우자와 아들을 총출동시켜 가족 이슈가 없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대권 잠룡으로 주가를 높이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아버지와 함께 공개 사전투표에 나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아버님께서 기력이 전 같지 않으셔서 모시고 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장모가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충청도 출신 아버지를 북학시킨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누구랑 어디서 투표하는 것도 국민을 향한 정치적인 계산의 메시지입니다. 후보자 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투표 동행인 선택을 둘러싼 정치권의 분석은 분분합니다. MBN 뉴스 황전입니다. 네, 이틀간의 사전투표가 종료된 가운데 4.7 재보궐선거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역대 지방선거에서 최대의 사전투표율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정치부 김수철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 기자. 예. 자,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를 보였습니다. 오늘처럼 또 비도 많이 오는 날에 날씨도 고준데 이렇게 투표율이 높은 점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여야는 이처럼 높은 사전 투표를 보고 서로 우리가 유리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위기감을 느낀 일명 샤이진보를 투표소로 이끌어냈다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도부 역시 투표를 적극 독려했었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주변의 친구나 또 지인들, 친인척들 함께 투표해 주시면 결과는 박영선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오늘 오전 서울 성북구에 있는 공공청년주택 방문 뒤에 사전투표율이 높게 나오는 데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박영선 민주당 후보 측 반응은 저렇게 나왔고
이 국민의힘 쪽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네, 한마디로 유권자들이 현 정권에 대해 분노를 표출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정의 가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2030 세대가 대거 사전투표에 참여했고 성남 민심 앞에 민주당의 조직표가 무력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세훈 후보는 정부에 경고 메시지를 주기 위해 투표소에 나온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 이 내용 살펴보시겠습니다. 잘못한 일에 대해서 앞으로 잘 가도록 그런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 많이들 나오시는 것 아닌가.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본 선거가 남아있는 만큼 유불리를 따지기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전투표를 하겠다는 의향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는 여당 지지자였지 야당 지지자가 아니었거든요. 지금 상태로 봐서 여당이 유리하다, 야당이 유리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차피 뭐 4월 7일 개표 종료되고 나서 개표가 되고 나서 이제 결과는 알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렇다면 어느 정도 표를 얻어야지 이번에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까? 네, 우선 역대 서울시장 선거 결과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예. 지난 2011년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무소속 후보는 215만 표를,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261만 표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다만 투표율이 관건인데요. 우선 서울 지역 총 유권자 수는 842만 명입니다. 지난 총선을 감안하면 250만 표, 지방선거를 감안하면 200만 표의 표를 가져가는 쪽이 승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네. 이 때문에 여야 모두 한 표라도 얻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구자 센터를 열어 당내 의원과 보좌진 등을 동원해 투표를 독려하고 있는데요. 출입기자인 저도 받았을 정도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만큼 절박하다는 이야기겠죠. 네. 당내 한 의원은 MBN과의 통화에서 100명은 기본으로 투표 독려를 해야 하고 주요 보직에 있는 의원들은 몇백 명을 하기도 한다며 당내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향해서 상황에 따라서 중대 결심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입니까? 네, 박영선 캠프에서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의 발언인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선거운동에 임할 것입니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중대한 결심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네, 중대한 결심이라는 말을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박 후보가 자진 사퇴하는 것이냐며 공세를 폈는데요. 이에 박 후보는 선대위 측과 사전 논의는 없었다며 3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당내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을 텐데요. 발언의 여진이 계속되자 진 의원은 오 후보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대한 구성을 갖고 있다며 박 후보의 사퇴서를 내뱉는 황당함을 명확하게 지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오 후보는 특별한 관심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요 정도 정리하고 하나만 더. 국민의힘 후보 측이 다른 야당 후보를 폭행했다 이런 주장이 나와서 오늘 하루 종일 논란이 일고 있는데 저 화면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준비된 사진을 좀 보시면요. 미래당 오태양 서울시장 후보가 쓰러진 모습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태양 후보는 지난 2일 서울 목동 깨비시장에서 유세 중이던 오세훈 후보에게 후보 측에게 용산 참사 발언에 대해 사죄하라고 했다가 캠프 관계자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오세훈 후보 캠프의 이준석 뉴미디어 본부장은 자신의 SNS에 누가 상대 후보를 저렇게 폭행하겠느냐고 반박했습니다. 다시 오태양 후보가 영상을 공개하며 재반박에 나섰는데 이에 이 본부장은 육성 증언이 있다며 또 다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내용 살펴보시겠습니다. 기자인데 경위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선거운동 하고 있는데 경찰분이 저를 비춰서 머리를 땅에 찧었어요. 아, 그 넘어지신 거였어요? 네, 영상 제가 다 갖고 있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뉴스죠 김수철 기자였습니다. 서해 꽃게철이 되자 올해도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시작됐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인 만큼 우리 해경이 물대포로 쫓아내는 등 비대면 단속으로 점잖게 대응을 했더니 결과는 100척이 넘는 집단 침범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에 뿔난 해경, 과거처럼 납포작전에 들어갑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서해에 불법 중국 어선 수십 척이 떠 있습니다. 꽃게철이 되자 우리 황금어장을 노리는 겁니다. 경고방송에도 물러나지 않자 해경이 물대포를 쏩니다.
중국어선 도타실 집중 타격 중이시다. 하지만 이를 비웃듯 최근엔 하루 평균 100척이 넘는 중국어선이 출몰하고 있습니다. 해경이 비대면 단속을 한다는 것을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한국 해경은 접근하더라도 납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소문이 좀 있었나 봅니다. 해경은 납포 작전을 재개합니다. 중국어선을 아예 붙잡아 압류하고 3억 원의 과태료도 부과합니다. 하지만 납포한 어선을 끌고 가지 못하게 중국어선들이 일부러 부딪히는 등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침몰시킬 작전으로 계속 밀어붙이고 있음. 해경은 특공대를 투입하고 공영 화기를 발포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오늘 종일 비가 내렸지만 크고 작은 화재 소식들이 연이어 들어왔습니다. 광주의 LPG 충전소에서 큰 폭발이나 일대가 아수라장이 됐는데 천만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충북 괴산에선 주택에, 울산에서는 야산에 불이 났습니다. 김영현 기자입니다. 도심 한가운데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광주 광산구 수안동의 한 LPG 충전소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그 세차장 건물 뒤쪽에서 큰 소리가 울리면서 이제 건물 패널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불기둥이 크게 솟아올라서 신고를.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이 모두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3시간여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당시 강한 폭발과 함께 저장된 가스가 계속 불에 타면서 진화에 애를 먹었습니다. 다행히 LPG 충전소 직원들이 퇴근한 상태여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자연 연소가 돼야 끝나거든요. 직원들이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으면서 냉각 소화 이렇게 하면서 같이 있거든요, 지금. 시뻘건 불길이 주택 전체를 휘감고 있습니다. 충북 괴산군 불정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과 창고 한 동이 불에 탔습니다. 짙은 연기가 산 능선을 따라 솟아오릅니다. 울산 울주군 온야금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림당국은 헬기 2대와 인력 100여 명을 투입해 6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피의자 김모 씨에 대해서 2차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혐의를 인정한 김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태림 기자입니다. 서울 노원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모 씨가 어제에 이어 오늘 추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범행 후 자해를 시도한 뒤 병원으로 옮겨진 탓에 그간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퇴원하자마자 이틀 연속 소환한 겁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 또박또박 답변하고 살인 혐의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특히 김 씨가 면식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큰딸 외에 엄마와 여동생까지 살해한 만큼 김 씨의 심리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김 씨에 대한 심리 분석에도 나섰습니다. 스토킹 여부도 주요 조사 대상입니다. 경찰은 김 씨가 큰딸을 꾸준히 스토킹하다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김 씨가 범행 장소를 수차례 찾았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조금 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구속되면 현장 검증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화제의 키워드로 보는 픽뉴스 시간입니다. 사회부 김지영 기자 나왔습니다. 김지영 기자, 첫 번째 픽뉴스 뭐예요? 첫 번째 키워드는 신상 공개입니다. 네, 조금 전 보도됐던 노원구 세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얘기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살인사건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공식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훌쩍 넘은 24만 명이 동의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24만 명이 넘었다. 이러면은 청부의 이 청와대 답변이 있어야 할 텐데 경찰 입장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네, MBN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월요일, 그러니까 모레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렇군요. 신상 공개 근거를 살펴보면
중대한 피해나 충분한 범행 증거 등이 있어야 하는데 범행 수법 등을 감안하면 신상 공개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만약 공개하기로 결정되면 다음 주 있을 것으로 보이는 피의자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 때 얼굴이 자연스럽게 취재진 앞에 공개될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얼굴 공개 여부가 이제 결정된다 이거죠. 예. 다음 키워드는 뭐예요? 두 번째 키워드는 중국 속국입니다. 네, 아주 우리 국민을 공분에 떨게 만들었던 이야기인데 저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먼저 사진을 한번 보시죠. 예. 사진을 보시면 한 남성이 옷도 입지 않은 채 무언가를 들어 올리고 있죠. 중국의 한 김치 공장에서 배추를 절이는 모습입니다. 저게 진짜 김치 공장인 거예요? 네, 김치 공장이 맞습니다. 희뿌연 물에 굴착기도 사용되고 있어서 한눈에 봐도 비위생적인데요. 문제는 식약처 대변인실 직원이 바로 이 중국 알몬 김치와 관련해 수익식품의 안전관리를 취재진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는데요? 해당 직원이 취재진에게 중국이 대국이기 때문에 한국이 식품 안전관리 인증을 요청하면 기분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겁니다. 중국이 대국이면 그러면 우리나라는 중국이 속국이냐는 논란인 거죠. 네. 옛날에 조선이 명나라 4대 했을 때라면 모르겠는데 지금이 어느 때인데 중국을 향해서 대국이라고 이해가 정말 안 갑니다. 식약처가 뭐 해명을 했어요? 네, 식약처는 처음에 식약처가 중국 김치 관련 굴욕적 외교를 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며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 보도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의 발언을 확인하고선 바로 식약처 공식 입장이 아닌 직원의 실수였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약처는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단순 실수라고 보기에는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습니다. 예. 자, 마지막 키워드 뭡니까? 마지막 키워드는 개그맨 박수홍 씨입니다. 네, 요즘 뭐 박수홍 씨 안타까운 사연들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어때요? 형하고 좀 타결이 좀 됐나요? 가족 문제이니만큼 서로 화해하고 좋은 결말이면 좋겠지만 네. 박수홍 씨가 결국 친형 부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박수홍 씨 측은 더는 원만한 해결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오는 5일 정식 고소 절차를 밟아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참 형제간에 참 안타까운 일인데 어떤 문제가 지금 남아 있답니까? 박수홍 씨 측이 합의안을 제시했지만 친형 측이 끝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박수홍 씨 측은 친형 측에 이해할 수 없는 회계 처리에 대한 소명과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안으로는 답변도 받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네. 어제 만나기로 약속했지만 이마저도 딸이 아프다는 이유로 결국 나오지 않아 합의가 무산된 건데요. 매니지먼트를 운영하면서 30년간 동생의 출연료를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수홍 씨 형제 사건은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습니다. 네, 형제 간의 일인데 법정으로 또 가게 됐습니다. 네. 자, 킹뉴스 김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50명 넘는 사망자를 낸 대만 열차 사고 현장 조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굴러떨어진 공사 차량이 달리는 열차와 충돌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차량의 브레이크를 제대로 걸어두지 않은 인재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터널에 멈춰선 열차. 어제 오전 일어난 사고는 터널 옆 공사 현장에서 굴러떨어진 차량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열차가 터널에 진입하기 직전 차량이 열차를 들이받은 겁니다. 제동장치가 작동했지만 열차 8량 가운데 5량이 터널 안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사고 열차는 해당 지역을 지나는 열차 중 가장 빨라 최고 속도가 130km에 달합니다. 열차는 비좁은 터널 안에서 탈선하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直接进到碰撞山，直接听到碰撞声就全车大家都崩倒出来了，对，里面车厢呢就是椅子变形的蛮严重。 터널 안 열차에 피해가 집중됐고 승객 200명이 열차 안에 갇혀 있다가 구조됐습니다. 8节车厢的话，大部分都是堆叠，然后再加上那个夹困，那
대만 당국은 공사 차량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제대로 걸지 않고 차량을 떠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운전자와 공사업체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정원 350명의 열차에는 청명절 연휴를 맞아 입석 승객까지 포함해 500명 가까이 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50명이 숨지고 150명 이상이 다친 이번 사고는 대만 철도 역사 73년 만에 최악의 사고로 기록됐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나흘째 500명대입니다. 전국 모든 시도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며 4차 대유행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방역 당국은 유흥시설발 감염이 계속되는 부산을 비롯해서 유흥시설 일제 점검에 들어갑니다. 강영호 기자입니다. 부산시가 파악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63명 중 38명은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들입니다. 이용자가 8명, 접촉자가 30명으로 유흥업소 관련 총 확진자는 232명입니다. 부산시는 유흥업소 종사자와 이용자들에게 전수검사 명령을 내렸지만 정확한 확진 규모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용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유흥업소를 이용했다 하지 않고 일반 선별진료소를 이용하여서 검사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용자분들은 모두 집계가 되지 않습니다. 유흥업소와 실내체육시설 등 전국 17개 모든 시도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며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543명을 기록했습니다. 나흘 연속 500명대 확진으로 사실상 4차 대유행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 정부는 집단 감염이 이어지는 유흥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예고했습니다. 지자체와 경찰청이 협조하시어 일제 점검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고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집합 제한, 영업 금지 등 엄정한 조치를 취지. 내일 부활절과 7일 재보선 등 대규모 이동이 예상되는 만큼 방역 당국은 종교시설과 봄철 관광지에 대한 점검도 주문했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미국 국민 3명 중 1명이 코로나19 백신을 한 차례 이상 맞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치상으론 1억 명이 넘습니다. 미 당국이 접종을 완전히 끝낸 사람은 여행이 가능하다는 지침을 내놓으면서 괜찮아졌나 했는데 하루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반대 상황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동일 기자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사람이 1억 명을 넘었습니다. 전체 인구 3명 중 1명이 백신을 한 번이라도 접종한 셈입니다.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은 5,8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7%를 웃돕니다. 백신 배부 문제를 놓고 EU 회원국 간 충돌을 빚는 유럽과 달리 미국의 백신 접종은 탄력이 붙은 모습입니다. 미 CDC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방역 조치를 지키는 선에서 여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나 모더나 등 백신 2회 접종을 모두 마친 뒤 2주 지난 사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Fully vaccinated grandparents can fly to visit their healthy grandkids without getting a COVID-19 test or self-quarantining. 전체 3분의 1가량이 백신을 맞은 미국이지만 잠시 주춤하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달 30일 기준 일주일간 미국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6만 5,700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22%나 증가했습니다. CDC 역시 이번 여행 지침은 낮은 위험을 감수하고 여행을 할 수 있다는 뜻이지 여행을 공고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미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미일 안보실장이 미국에서 만나 북한 비핵화 해결을 위한 협력을 확인했습니다. 중국을 방문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부 장과 회담을 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에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과 서훈 국가안보실장,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이 미국 워싱턴 DC 인근 해군 사관학교에서 만났습니다. 한미일 3국 안보실장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의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 비핵화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완전한 이행 필요성에도 합의했습니다. 서훈 안보실장은 현지 특파원들과 만나 이번 달 안에 미국의 대북 정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어 한미일 3국이 조기 북미 협상 개최에 공감했으며 북미 간 추가로 접촉을 시도했다는 얘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서 실장은 또 한일이 별도로 만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일 협력 중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 이행이 강조됐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와는 거리감이 조속한 북한과의 대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는 우리 측 의견도 반영됐. 이런 가운데 중국 샤먼을 방문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났습니다. 왕 부장은 중국이 한국과 함께 대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고 정 장관은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하루 종일 비가 왔습니다. 많이 올 거라고는 했는데 네. 여름비 오듯이 뭐 주룩주룩 쏟아졌어요. 그러니까요. 네. 봄의 전령사 벚꽃이 굵은 비에 많이 떨어져서 마치 눈 내린 것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래요. 이 네. 벚꽃하고 거리 두기 하고 있는 상황이라 멀리서라도 좀 더 감상하고 싶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맞아요. 오늘 또 비가 와서요. 많은 분들이 빈대떡 한 장 또 생각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왜 빈대떡이라고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네. 녹두가 귀한 시절에 손님 대접용 음식이라서 손님 빈자를 써서 빈대떡이라고 불렀다는 설이 있습니다. 오, 뭐 척척 박사시네요. 아유, 아닙니다. 네. 자,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전부터 내린 갑작스런 봄비에 만개했던 벚꽃잎이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만이 아쉬운 마음을 달래려 우산을 쓰고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비와도 한번 나가보자고 해서 나왔는데 너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와서 보니까 벚꽃이 거의 다 떨어졌어요. 주말이면 많은 사람들이 산책을 즐기는 한강공원도 인적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오후까지 계속해서 비가 쏟아지면서 평소 같았으면 시민들로 붐볐을 한강공원도 한적한 모습입니다. 빈대떡이 노릇노릇 구워지고 시민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궂은 날씨에 시민들이 실내 공간으로 발길을 옮기면서 시장은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비 오고 해서 형이 육회 먹으러 가자 해가지고 맛집 있다 해서 같이 실내에서 맛있는 거 먹으려고 찾아왔게 됐어요. 도심 주요 쇼핑몰들에도 평소보다 많은 사람이 몰렸습니다. 비가 많이 와가지고요. 안에서 이제 돌아다닐 수 있는데 찾아보다가 이렇게 와게 됐습니다. 대부분 시민들이 마스크를 잘 착용한 모습이었지만 확진자가 나흘 연속 500명대를 기록한 상황 탓에 우려감을 표하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이번 4.7 재보궐선거 최대 이슈는 부동산 문제죠. 저희 MBN은 도시정책학회와 함께 서울시장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을 점검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 12명이 후보들의 서울시 도시계획과 주택 공급 공약을 평가했는데요. 공약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등 이른바 스마트 공약 평가 기법을 활용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병행했습니다. 먼저 서울시 개발 방향을 볼 수 있는 도시계획으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21분 도시를,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3대 경제축 재편을 내세웠죠. 이에 전문가들은 어떤 평가를 내렸는지 전정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을 21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21분 안에 모든 것이 가능한 21분 도시로 만들겠다는 박영선 민주당 후보. 21분 이내의 교통거리에서 직장, 보육, 보건의료, 쇼핑, 여가, 문화가 충족되는 새로운 도시입니다. 평가단은 새로운 도시 모델을 제시하고 내용도 구체적이라며 공약의 구체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개발된 도시를 개조하는 것과 21개의 생활권이 균등하게 성장한다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봤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5대 거점을 중심으로 3대 경제축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서울제도약 혁신전략특구를 지정을 해서 이 3대 경제축에 골고루 배치를 해서 서울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그런 규제 프리존을 만들고, 오 후보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발전 계획을 제시했다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서울의 미래 비전 제시는 미흡했다는 평가입니다.
균형 발전을 위해서 큰 사업을 벌리는 건 좋은데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이게 단기간에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굉장히 많아서 부동산 공약평가단은 이번에 선출되는 서울시장의 임기가 1년여에 불과한 만큼 현실성 있는 보완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비가 오는 오늘 프로야구가 개막했습니다. 전국 9장에서 예정됐던 4경기가 취소되고 고척 스카이돔에서만 개막전이 진행되는데요. 시즌 첫날 맞붙은 키움과 삼성 경기에서 승자는 키움이었습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2021 시즌 프로야구가 축구와 함께 공식 개막을 알리고 어린이 팬의 식으로 플레이볼이 선언됩니다. 경기장은 관중석의 10%만 채워졌지만 팬들은 묵은 체증을 씻어내듯 활기찬 응원으로 팀 승리를 기원했습니다. 가을 야구에 나가서 삼성 영아들 꼭 1등 하면 좋겠어요. 삼성 화이팅! 우승했으면 좋겠고 꼭 키움이 히어로즈가 안 다치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키움이 삼성을 6대1로 물리치며 개막전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선발 요키시는 7이닝 1실점 호투로 개막전 승리 투수가 됐고 김하성이 메이저리그로 떠난 유격수 자리는 김혜성이 호수비를 펼치며 공백을 메웠습니다. 박병호는 시즌 2로 결승타를 때려내는 등 4타수 2안타로 활약했습니다. 봄과 함께 프로야구가 돌아왔습니다. 올해는 또 어떤 드라마가 녹색 그라운드에서 펼쳐질지 야구 팬들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73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피해 보상안이 담긴 4.3 특별법 개정안 이행을 약속했습니다. 또 추가 진상조사는 물론 수형인 명예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교부가 미얀마 전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를 3단계 철수 권고로 상향 조정해 해당 지역 여행을 취소, 연기하고 긴박한 용무가 아닌 한 철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외교부는 또 미얀마 정세 악화에 따라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대책본부를 구성해 대비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주 연속 주말에 찾아온 비 소식입니다. 봄비치고는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대지를 흠뻑 적시고 있는데요. 제주에 내려진 호우경보는 모두 해제된 상태지만 내일 낮까지 제주를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0에서 60mm가량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는 최고 80mm까지 내리겠고요. 또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강원 산지에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면서 눈이 최고 7cm까지 쌓이겠습니다. 현재 울릉도와 독도, 영남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는 영남 해안에 순간적으로 최대 20m의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면서 한낮에도 서늘함이 감도는 하루였습니다. 어제 23도까지 올랐던 서울의 한낮 기온은 오늘 17.6도에 머물렀는데요. 내일은 16도, 모레는 18도로 당분간은 서늘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서 일교차는 점점 더 커지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 중부 지역을 시작으로 낮이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습니다. 다만 짙은 안개를 주의해 주셔야겠는데요. 내일 아침까지 수도권과 충남, 또 호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예상됩니다. 호남과 제주는 내일 밤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한낮에도 10도 안팎에 머물면서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당분간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고요. 한낮에는 17도 안팎까지 오르는 전형적인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영상 속으로는요. 이유진 기자가 촬영한 여의도 윤중로의 벚꽃 모습입니다. 네. 이번 주말에 내린 봄비로 꽃송이가 눈처럼 다 떨어진 모습 앞서 보셨죠? 네, 예. 멋있네요. 예. 떨어지기 전에 이제 사진인데 맞아요. 올해는 벚꽃이 100년 만에 가장 또 빨리 폈는데 그만큼 또 빨리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는 방역을 위한 인원 통제로 접근하기조차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추첨을 통해서 입장권을 손에 쥔 행운의 몇몇 분도 이 절정은 놓쳤다 이러면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네. 벚꽃의 향연을 화면으로 대신하시면서요. 그 아쉬움 한번 달래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